네, 외식산업론 10주차 3강 강의 진행합니다. 강의 주제는 외식업체 브랜드의 계층 구조입니다. 그럼 강의 목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로는 402페이지네요. 402페이지. 자, 3강에서는 외식업체 브랜드 계층 구조 그리고 외식업체 브랜드 확장인데요. 외식업체 브랜드 계층 구조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외식업체 브랜드 확장까지 못 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 외식업체 브랜드 확장을 3강에 다루지 못하면 11주차 1강에서 다루고 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곳에서 배워야 될 주요 내용은요. 외식업체 브랜드 계층 구조입니다. 이 브랜드에 대한 계층 구조가 있는데 이 계층 구조에 대한 주요 내용은요. 브랜드를 분류하는 것과 브랜드 구조의 종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외식업체 브랜드 확장의 장단점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되면 이 부분까지 학습 목표를 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브랜드 계층 구조에 대한 이론적 내용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2강에서는 이제 브랜드의 그 아이덴티티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학습을 했는데요. 이 브랜드는 이 계층 구조가 있다는 겁니다. 이 브랜드 계층 구조는요, 기업의 제품들 간의 공통적인 브랜드 요소들과 그리고 차별적인 브랜드 요소들이 수와 성격을 보여줌으로써 브랜드 요소들의 명시적 순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브랜드 계층 구조는요. 기업이 판매하는 제품들 사이에서 잠재적 브랜드 관계를 파악하여 기업의 브랜딩 전략을 제시하는 유용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특히 하나의 제품이 얼마나 많은 새로운 브랜드 요소 및 기존 브랜드 요소가 사용되는가 하는 것과 하나의 브랜드 제품에 대해 그러한 브랜드 요소들이 어떻게 결합하는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브랜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층 구조의 상부에서는요, 상부에서 하부로 이동하는 경우 한 단계 내려갈 때마다 구성인자의 숫자가 많아지고요. 이를 브랜드 계층 구조에 대입하면 한 단계 내려갈 때마다 브랜드 숫자가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브랜드 분류를 보게 되면요. 그림 12-3과 같이 브랜드 소유자에 의한 분류와 그 다음에 브랜드 수직 구조에 의한 분류로 나누어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수직 구조에 의한 분류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 수직 계열은요, 상위 브랜드와 그 다음에 하위 브랜드의 수직적 관계로 브랜드를 분류하는 방법인데요. 브랜드 수직 관계에서 최상위 브랜드는 그룹 브랜드, 다시 말해서 그룹 브랜드 혹은 기업 브랜드라고 합니다. 상법상 기업 브랜드 혹은 상호를 제품에 표시하기 때문에 기업 브랜드, 상위 브랜드에 있으면서 필수적인 브랜드이죠. 수직 계열, 그 브랜드 수직 계열은요, 1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얼마나 많은 단계로 수직화할 것인가, 그 다음에 소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중요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2-3에서 보게 되면, 브랜드 소유자, 이 한 분류로는요, 제조업자 브랜드와 판매업자 브랜드, 그 다음에 유통 채널,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고요. 브랜드 수직 구조에 의한 분류는요, 수직 구조는 이제 상위는 그룹 브랜드, 그 다음에 기업 브랜드, 패밀리 브랜드, 개별 브랜드, 기능 브랜드, 이렇게 5가지로 분류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교재에서는 이 소유자에 의한 분류 내용보다 수직 구조에 있는 내용을 자세하게 다루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브랜드 계층 구조의 그 수직 분야에서 상위 분야인 그룹 브랜드입니다. 이 그룹 브랜드는 그 유럽이나 미국에서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그 예가 많지 않고요. 일본과 한국에서 일반화된 최상위 브랜드층입니다. 상법상의 개념은 아니지만요. 개별 기업 브랜드를 하나의 기업군으로 통칭할 때 그룹 브랜드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삼성그룹의 이제 기업들은요. 삼성이라는 브랜드를 공유하는데 이때 삼성을 그룹 브랜드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의 외식 분야의 선두주자인 CJ 컴퍼니의 경우는 CJ를 그룹 브랜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룹 하부에 5개의 영역을 가지고 있고 각각의 기업이 기업 브랜드가 됩니다. 다음은 이제 그 기업 브랜드인데요. 코퍼레이션 브랜드라고 합니다. 기업 브랜드라는 것은 기업의 모든 활동뿐만 아니라 기업의 비전, 그리고 기업의 책임, 기업의 정체성을 기업의 이름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브랜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커뮤니케이션, 소통한다는 말이죠. 기업의 이름으로 누구와요? 고객, 소비자와 이제 소통하는, 커뮤니케이션하는 브랜드를 기업 브랜드라고 합니다. 수직적 브랜드 체계에서 상위 개념의 브랜드이고요. 기업이 하나의 동일한 제품군이나 동일 서비스군을 갖고 있는 경우 기업 브랜드는 곧 제품 브랜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기업 브랜드는 곧 제품 브랜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CJ그룹의 그 기업 브랜드를 이제 제시하고 있는데요.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CJ그룹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사업 영역을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한 경우에 CJ 브랜드의 계층 구조가 기업 브랜드와 그룹 브랜드와 기업 브랜드, 개별 브랜드 구조를 띠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 그룹 브랜드, 그 다음에 기업 브랜드, 그 다음에 개별 브랜드의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보게 되면 CJ 컴퍼니에서는요, 5개 영역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 각각이 기업 브랜드가 또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CJ는 이제 그 그룹 브랜드이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도 보게 되면 식품, CJ 그룹 브랜드는 이제 5개 영역의 기업 브랜드를 갖고 있습니다. 식품, 그리고 식품 서비스, 그 다음에 신유통,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와 미디어, 그리고 생명공학, 그리고 인프라, 5개의 현재 그 기업 브랜드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외식산업 분야와 가장 밀착한 회사가 바로 식품 서비스 영역인데요. 이곳에 5개 회사를 또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J 푸드빌이 대표적인데요. 이 CJ 푸드빌은 멀티 브랜드와 글로벌 사업을 추진하는 외식 서비스 전문 기업으로서 5개의 브랜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5개. 여기 CJ 푸드빌입니다. 여기서는 15개의 브랜드를 운영 중이다. 5개가 아니라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15개의 브랜드를 갖고 있습니다. 이미 15개의 브랜드는요, 현재 더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매년마다 외식 브랜드들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이제 빕스, 그 다음에 뭐 제일제당, 뭐 이런 부분들이 여기 이제 해당이 되겠죠. 다음은 이제 패밀리 브랜드인데요. 우리가 그룹 브랜드, 그 다음에 코퍼레이션, 기업 브랜드, 그 다음에 이제 패밀리 브랜드, 여기까지 왔는데, 패밀리 브랜드는요, 기업 브랜드의 하위 브랜드 구조로 제품 카테고리를 대표하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기업 브랜드와 패밀리 브랜드를 함께 강화시키려는 전략과 그 다음에 기업 브랜드보다는 패밀리 브랜드를 강화시키려는 전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패밀리 브랜드를 통일 브랜드라고 하는데요. 제품과 기업의 이미지를 통일하여
제공하는 상표 정책의 하나로서 기업의 신뢰도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한 가지 브랜드만을 부각시켜 그 기업에서 생산하는 모든 제품을 인식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먼저 햇반이 있죠, 여러분. 햇반, 해찬들, 예, 다시마 되어 있는데, 예, 여기 이제 패밀리 브랜드를 공통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패밀리 브랜드를. 패밀리 브랜드의 이제 장점은요, 같은 브랜드를 사용하는 제품 중 한 가지 제품이 성공한 경우에 다른 제품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주어서 신제품이 시장 진입을 쉽게 하고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마케팅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반면 단점은요, 한 제품의 결함이 다른 제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 다음에 브랜드 이미지가 소비자에 강하게 인식되는 경우 후속 신제품의 이미지를 차별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대상 브랜드가 나오는데요. 대상의 그 브랜드 계층 구조는 기업 브랜드와 패밀리 브랜드, 그 다음에 라인 브랜드로 현재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교재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 예, 여기 대상이라는 그 그룹 브랜드가 있고요. 예, 기업 브랜드죠. 기업 브랜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패밀리 브랜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개별, 죄송합니다, 여러분. 다음은 이제 그 인디비주얼 브랜드인데요. 개별 브랜드입니다. 이 개별 브랜드라는 것은 모든 제품마다 각각의 고유 브랜드를 붙이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위 단위의 기업 브랜드에서 패밀리 브랜드 계층을 거쳐서 하위 단위의 개별 브랜드로 단순 수직 계열화하여 체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외식 기업은요, 기업 브랜드와 개별 브랜드 구조로 구성되어 있고, 개별 브랜드는 소비자들에게 브랜드마다 각각의 신선한 이미지와 소비자 효익을 직접 전달시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품의 개별 브랜드를 개발하고 마케팅해야 하는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단점도 갖고 있죠. 다음 사례로는요, 그 써넷푸드의 그 8가지 브랜드를 운영하는 그 사례인데요. 써넷푸드는 이제 그 외식기업입니다. 외식기업인데요. 보이는 이제 토니 로마스나, 그 다음에 스파게티 등등, 이렇게 보게 되면 8개의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8개의 브랜드인데, 각각의 이제 그 개별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은 이제 CJ 푸드별의 이제 15개의 외식 브랜드를, 개별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사례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CJ 푸드별에는 이제 뚜레쥬르나 투썸 플레이스, 그 다음 투썸 커피나 콜드스톤, 빕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제일 제면소까지. 다음은 이제 그 기능 브랜드. 이 기능 브랜드를 이제 펑셔널 브랜드라고 합니다. 펑셔널 브랜드. 기능 브랜드란 모 브랜드에 대한 사양이나 모델의 차별화, 제품 기능의 차별화, 제품의 크기, 그 다음에 색의 차별화, 맛이나 향의 차별화, 그 다음에 품질의 등급 등을 나타내기 위해서 붙이는 기능 표시를 말합니다. 모 브랜드를 기능적으로 구분하는 표시하는 말로는요, 일종의 브랜드 확장인데, 예를 들면 벤츠를 보았을 때 벤츠에 이제 S 시리즈가 있고요, C 시리즈,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등급에 따라서 뭐 E 시리즈 뭐 등등 나눠지죠. 이런 것을 이제 그 기능별로 표시하는 그 브랜드를 말합니다.
써내푸드의 그 스파게티와 스파게티아 클라시코, 그 다음에 오무토 토마토와 오무토 다이닝 등등이 있는데요. 이렇게 브랜드를 기능별로 그 표시하여 브랜드화 시킨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5가지 브랜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다음은 이제 브랜드 구조의 종류입니다. 브랜드 구조의 종류요. 모기업 브랜드와 관계사 브랜드를 동일한 브랜드 구조로 단일화 시킬 것인가, 혹은 상호 간에 서로 다른 브랜드 네임 체계를 선택할 것인가, 기업 브랜드와 제품 브랜드 관계에서 어느 브랜드를 강조할 것인가 등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이는 최적화의 브랜드 체계를 선택하는 일은 브랜드 구조의 전략의 출발점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따라서 이제 단일 브랜드, 보증 브랜드, 독립 브랜드 이 3개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각각 브랜드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일 브랜드 구조인데요. 기업 브랜드 전략으로 모기업과 모든 관계사의 기업 브랜드 네임을 획일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사업 다각화나 신규 사업 전개, 그 다음에 새로운 시장 진입, 경제 규모의 대형화에 매우 효과적인 부분이 있고요. 모기업 브랜드가 브랜드 파워를 가질 경우에 그 후광 효과로 다른 영역에서 사업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기업 브랜드 이미지를 신규 사업에 활용함으로써 기업 브랜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군은 그룹회사 단일 브랜드 구조와 패밀리 단일 브랜드 구조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인 기업군 단일 브랜드로 삼성, 그 다음에 현대, 롯데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일 브랜드의 또 다른 측면에서 보게 되면 기업 브랜드와 제품 간의 관계에서요, 기업 브랜드 네임을 제품 브랜드, 특히 패밀리 브랜드에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전략을 쓸 수 있습니다. 외식 기업의 사례에서 보게 되면요, 놀부와 본의 경우를 들 수가 있는데, 기업 브랜드와 제품 브랜드가 같은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놀부가 운영하고 있는 모든 제품 브랜드, 일부 제외가 있죠. 예를 들면 찬웅이나 수라온, 유황오리, 진흙구이 등은 여기에는 이제 놀부라는 네임과 노구를 이제 쓸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놀부는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브랜드 외에는 어떻게 돼요? 전부 놀부의 네임과 노고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CJ의 경우에는 CJ 제일드당이나 CJ 푸드빌, CJ 프레시웨어, 프레시웨이, 그 다음에 CJ MD1이나 CJ NCT, 이 기업 브랜드 차원에서 단일 브랜드 구조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반면 여기 보게 되면요, 이제 여기 사진이 나와 있죠. 여기가 이제 여러분의 좀 사진이 좀 작게 나왔습니다만, 놀부의 이제 그 놀부 기업의 그 단일 브랜드 구조의 사례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본죽, IF 그룹의 브랜드 단일 구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CJ 그룹의 CJ 푸드빌, 식품과 식품 서비스 계열에 있는 이제 기업 단일 브랜드 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BQ의 이제 사례인데요. BBQ가 이제 그 성공한 브랜드로서 인지가 높다는 것은 이용해서요, 각각 제품의 BBQ를 강조하는 경향이 높으나 단일 브랜드 구조는 아니라는 것이죠. BBQ는 이제 그 410페이지에 그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사진을 제가 넣지 못했는데, 그림 410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제 BBQ는 이제 제너시스라는 그 기업 브랜드를 갖고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보게 되면 뭐 BBQ, 그 다음에 닭 익는 마을,
그 다음에 그 브랜드가 그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는 이제 그 단일 브랜드로 쓰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비비큐 사례를 보게 되면요, 그 외식 상품이 다양한 소비자 집단의 그 니즈와 관심을 충족시켜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겠어서 단일 구조는 무리한 수 있다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네요. 이런 단일 브랜드 구조의 그 구조 전략의 장점은요, 브랜드 마케팅 비용을 절감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소비자가 갖고 있는 브랜드 신뢰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반면 단점은요, 소비자의 신뢰감을 상실하거나 사회적으로 부정적 이미지를 갖게 될 때 전체적인 브랜드 이미지에 막대한 그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브랜드 확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단일 브랜드 구조의 최적인 경우를 보게 되면 기업이 단일 사업 영역으로 단일 사업 문화와 단일 기업 문화인 경우가 이제 최적의 환경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기업 브랜드의 비전을 모든 사업 영역에 적용하고자 할 경우에도 최적화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브랜드의 세계화를 시도할 경우, 그리고 모 브랜드가 강력한 브랜드 명성을 얻고 있는 경우에 단일 브랜드의 구조 전략에 최적의 경우가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보증 브랜드에 대한 구조인데요. 이 보증 브랜드 구조는 모 브랜드와 자매 브랜드, 서로 다른 브랜드 네임 구조를 갖고 있는 경우인데, 모 브랜드와 자매 브랜드가 서로 보증해 줌으로써 상호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브랜드 파워가 있는 모기업 브랜드가 관계사 기업 브랜드를 보증할 수 있을 때 이미 좋은 이미지를 얻고 있는 기업 브랜드의 후광 효과를 관계사 기업 브랜드력을 기르는데 적용하는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외식 업체의 경우에는요, 보증 브랜드 구조는 찾기가 비교적 어렵고요. 비교적 그 호텔 비즈니스 분야에서 흔하게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호텔 신라가 있고, 그다음 보증 브랜드로는 이제 호텔 신라 스테이라는 이제 그런 브랜드가 있고요. 롯데 호텔 같은 경우는 롯데 호텔과 롯데 시티 호텔이 있듯이 이렇게 이제 보증하는 브랜드가 이제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이제 대기업이나 재벌 기업의 지금 외식 분야에서도 특히 보게 되면 커피나 식당, 제과 제빵 등에서 이제 이런 그 보증 브랜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들의 비즈니스 영역을 넓힐 때 모기업의 후원 효과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독립 브랜드 구조인데요. 독립 브랜드 구조는 다양하고 상이한 제품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에서 기업 브랜드를 이제 강조하는 대신에 제품군 브랜드를 강조하는 전략이 바로 독립 브랜드 구조입니다. 소비자들이 제품 브랜드보다 제품 브랜드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인데, 독립된 제품 브랜드가 커뮤니케이션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피자헛과 KFC가 같은 회사라는 거 아십니까? 이제 같은 그 기업에서, 그룹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죠. 이 브랜드는 또 코카콜라, 펩시콜라죠, 여러분. 펩시콜라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독립된 브랜드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죠. 외식업체에서 브랜드들은요, 대부분 독립 브랜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품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으나 그 카테고리 하부에 다양한 제품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제품 카테고리로 묶을 수 없는 경우가 해당이 되고요. 하나의 제품 카테고리에 하나의 브랜드 네임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야미라는 그룹에서는 KFC도 있고요. 피자헛도 있고, 그 다음에 타코벨이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카페 아모제라는 회사의 이제 브랜드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제시가 되고 있네요. 그림 12-7에 보게 되면 외식업체의 독립 브랜드 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독립 브랜드 구조의 장점을 보게 되면요. 먼저 다양한 소비자 집단의 니즈와 관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경우가 많고, 제품군이나 기업의 핵심 역량을 효과적으로 차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잘못된 브랜드를 철수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 약점으로는요, 브랜드 개발비와 브랜드 마케팅 비용이 많이 들고, 기업 브랜드와 각각의 브랜드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하는 확신이 없을 수 있습니다. 독립 브랜드 구조 전략에 적합한 경우에는 새로운 제품군 개발이나 사업의 다각화를 시도할 경우 기업 브랜드가 브랜드로서의 가치가 없거나 차별화가 불가능할 경우에 가장 적합한 경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새로운 제품군으로 개발이나 사업의 다각화를 시도할 경우 또는 기업 브랜드가 브랜드로서 가치가 없거나 차별화하기가 불가할 경우에 여기에 적합하다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시간이 이제 26분이 지났기 때문에 학습 정리는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랜드 확장은 본 3강에서 시간이 좀 많이 지체가 됐기 때문에 11주차 1강에서 다루고 11주차 1강에서는 프랜차이즈에 대한 이해 내용으로 학습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